안녕하십니까, 위닝스탁입니다. 자, 간밤에 주가가 조금 더 내렸습니다. 근데 좀 다행인 게 이게 지금 애프터장인데요. 애프터장에서 꽤 반등을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 글쎄요, 오늘 저녁에는 조금 한번 기대를 좀 해봐도 되려나? 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많이 내려서 여기 이제 공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공간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좀 하락이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입니다. 저점을 더 많이 내리지 못하고 약간 브레이크가 이렇게 그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좀 이렇게 그 둥글게, 여기서 요만큼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이어보면은 약간 이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돌고 있죠. 주가가 이렇게 이제 돌고 있다. 이제 이 추세로 가다 보면은 한 번쯤 좀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좀 그런, 이게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V자 반등을 할 때가 있고 좀 이렇게 돌 때가 있는데, 이거 보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뭐 이렇게 V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이런 그 쌍바닥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 쌍바닥 패턴을 보면은 이렇게 둥글게 급락 V자 반등 이럴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V자로 반등했다가 이렇게 이제 둥글게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좀 해당되면 좋겠죠. 가능성도 좀 생겨나고 있고 약간 이제 브레이크가 좀 걸리고 있다. 예. 그래서 저점을 그래도 좀 내리긴 했지만 조금 덜 내리게 한 거, 이게 조금 그래도 좀 위안을 삼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일봉상 모습에서 보면은 음, 자 조금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는데, 네, 좀 많이 내려오면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되면, 예, 요번에도 이렇게 보셨겠지만 여기서 이 상승 기회를 못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역풍이 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항상 이제 어떤 이슈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본질 가치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하락이 심하게 발생이 됐지만 음, 좀 그래도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않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6월이나 가을쯤 금리 인하 조치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리지만 좀 있다가 금리 인하를 막 할 거기 때문에, 예, 그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그 어떤 논리가 있었죠. 음, 그리고 우리 이제 경험을 해봤잖아요. 22년도에 이제 금리 인하로 막 하락을 했지만 항상 이제 주가는 미래를 바라보니까, 어 금리 인하에서 이제 금리가 높아져서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 더 이상 올릴 금리는 없다. 하면서 그 다음해를 좀 희망차게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입니다. 지금 이런 이제 하락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작년에 상승할 때 제가 이제 드린 이야기가 그거죠. 지금은 이렇게 상승을 하지만 26년 내년을 바라봤을 때, 25년에서 26년을 바라봤을 때 26년 상황은 금리 인하가 없다는 거예요. 음, 있어도 뭐 겨우 한 번, 두 번. 예.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금리를 인하를 막 했는데 이제 여기와 이제 반대 상황이죠. 예.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다. 그러면 금리 인하해서 좋긴 하지만 이걸로 끝이다는 거죠. 예. 그러면 26년 상황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26년을 내다봤을 때. 그래도 여기서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제한적이다 이런 거죠. 예, 그때 크리스마스 막 랠리를 할 때 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 금리가 좀 이렇게 뭐냐면 좀 거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 자체로 뭐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금리 인하가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예, 어, 그러니까 금리 인하 됐으니까 좋네 하고 이제 막 가고 있었죠. 근데 이게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미래에 갔을 때는 또 이런 게 있겠죠. 이제 어, 추가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 이제 그게 변수가 되는데 뭐냐면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명했잖아요. 케빈 워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을 지명했고 이 새로 이제 부임하는 연준 의장이 그게 연준의 금리 결정 자체가 이제 어떻게 투표가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뭐 연준 위원들이 다 반대를 해도 예, 의장이 그냥 나는 금리 더 인하하련다 하면서 밀어붙이면은 연준 의장 마음대로 이 금리를 단독으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고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압력을 넣고 연준에서도 이 압력에 의해서 만약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 추가 금리 인하를 해버린다. 그러면 시장은 살아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 뭐 일단은 이 패드워치의 이 전망을 보면은 좀 암울합니다. 예, 27년 10월까지 금리 인하가 없다. 예, 어, 너무 긴 기간 동안 금리 인하가 없는 채로 지금 지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금리 더 이상의 금리 인하가 없다는 식인데 그래도 약간의 희망은 있습니다. 27년 10월, 12월에 금리 인하가 이렇게 있다. 음, 근데 이건 수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작년 패드워치 화면에서는 이제 26년에 금리 인하가 한 두 번 정도, 한 6월에 한 번, 뭐 9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없어졌어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지금 역사는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예, 이제 이 당시하고 이제 거꾸로죠. 여기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저점이었고 여기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상승했지만 고점이었다. 예. 그럼 여기는 이제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죠. 그럼 여기는 반대로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지금 이쪽 부근에서 그러니까 항상 주가가 내려오기만 하면은 좀 저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보자 하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어떤 이게 습성이나 이런 것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좀 걱정이 돼요. 이번에 주가가 내렸을 때는 저점 매수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저점 매수하고 난 이후에 상황이 이제 좋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음, 어, 금리가 좀 이렇게 떨어져야지, 예, 추가로 금리를 좀 인하해 줘야지 그 좀 원동력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역시 이제 시장에 좀 돈이 좀 대대적으로 풀려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에서 풀린 돈들이 이제 금리를 다 같이 인하하니까 어, 역시나 미국이 조금 금리를 인하해 줘야지 다른 나라들도 좀 같이 따라서 인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의 돈들이 이제 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와서 이제 올리는 거겠죠. 예. 사실 지금 미국 시장은 뭐 미국 단독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기보다도 전 세계가 함께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죠. 음, 근데 이제 뭐 요때처럼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을 하더라도 또 상승하죠. 예. 여기서
하락했다가 반등하더라도 또 하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좀 주의를 하고 필요가 있고, 어, 이게 지금 뭔가 연준의 스텝이 이제 꼬였기 때문에 좀 주가의 방향성 예측하기가 좀 상당히 까다로운 좀 그런 장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장에서는 일단은 현금 보유를 하면서 이렇게 좀 내렸다고 해서 와 저점 왔다 바로 출동하자 이렇게 좀 하면은 해서 성공을 하면 이제 큰 수익을 얻어서 좋긴 한데 조금 돌파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음, 그러니까 이제 이 부근에 걸려 계신 분들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하셔서 이렇게 좀 바라보고 계시거나, 예, 그러면 좀 좋은데.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사실 주식 매매에서는 어 만약에 주가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내가 매수한 금액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 좋은 수익 기회들을 놓쳤잖아요. 거의 한 200% 넘는 수익인데 이런 걸 놓쳤잖아요.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쉬운데 여기서 이제 본전에서 손절을 한다면 이제 손실이 없잖아요. 돈을 못 벌어서 아쉬운 건 있지만 대량의 손실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손실을 내면요, 그 이후에는 두 배, 세 배로 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요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는 일이 생기면 손절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손절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이제 타격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올라가 버리면 망연 이제 그때는 이제 투자할 돈이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손절하면서 바로 또 매수를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장을 진짜 어렵디 어려운 시장을 좀 보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가 지금 그러니까 한 이때하고 좀 비슷해요. 이렇게 반등을 해도 또 내려와 버리니까 그 걱정이 좀 되는 겁니다. 요새 반등을 해도 이렇게 내려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벌써 뭐 이제 뭐 유튜브 언론들 보면은 이거 저점 매수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좀 리스크가 있어요. 예, 단타 하시는 분들이라도 저점 매수 하는 경우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줘야지 좋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상승하면 바로 걸려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낙폭이 커가지고 공간이 많이 마련된 상태에서 좋죠. 저점 매수하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도 그렇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전에 이렇게 많이 빠진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약간 좀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확실히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금 빠진 것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빠졌죠. 그러니까 약간 빠진 상태에서는 반등을 해버리면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네. 음, 잠깐만요. 제가 이 사례를 작년에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서 설명드렸던 사례가 있는데 어,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5만 원대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 최저점 매수하면 좋긴 좋죠. 예. 그런데 좀 이제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어, 근데 이제 조금 수익을 양보하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작년에 이제 이 4만 9천 원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 당시 보면은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거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에 보시면은 이 월봉 추세가 이제 깨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월봉 추세가 이게 깨져버린 상황이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5만 원에 매수를 못해도 이렇게 좀 이렇게 벗어나는 모습 보면서 확인하고 가서 한 9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해도 잘 이렇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 뭐랄까, 지금 5만 원에 매수하셔갖고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9만 원에 매수해갖고 나중에 저쪽 가서 이제 수익 실현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어 뭐 수익을 또 뭐 비슷하게 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결과를 놓고 5만 원에 매수하기 잘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런 매수가 잘한 것인가? 예. 만약에 떨어지는 결과가 있었더라면, 아니면 계속 횡보하고 있는 결과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예. 근데 주식 매매는 어, 그, 그 당시 매수를 한 행위가 이게 정당하냐, 이걸 많이 따져요. 그래야지 계속 일정한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금을 너무 심한 이 리스크에 노출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제 적은 확률의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예, 누구도 이렇게 급등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란 말이죠. 확률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확률 분석을 하면 됩니다. 지금 저점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딱 더 이상 안 떨어지고 갑자기 급등을 가버린다. 예, 그러면은 잘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굉장한 리스크에 노출을 시켜놓은 거죠. 음. 이 정도 갖고는 정말 굉장한 낙폭 과대를 보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낙폭 과대라고 하면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낙폭 과대죠. 예, 여기도 이제 막 이렇게 몇 단계 떨어지고. 보통 낙폭 과대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와 이거 저점 매수 기회다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벌써부터 이거 좀 저점 좀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란 전쟁 이 이슈를 이용해 보자 이런 거죠. 그 이슈 때문에 밀렸는데 이란 전쟁 이슈가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튀어 오를 거니까. 근데 기본적인 거시적인 지금 금리 상황이 어, 금리 인하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해결되고 유가가 안정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예. 어, 근데 우리가 보통 금리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내리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건 변수예요. 막 엄청나게 압박을 해가지고 예, 이제 1%대 금리까지 막 떨어뜨린다.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살아날 수가 있겠죠. 음, 지금 그 미국 기준금리 보면은 3.75, 네, 자 5.5 정도 3.75까지 내려왔는데, 이 3.75짜리를 트럼프 대통령은 1.75 정도까지 내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1%대 금리까지. 어, 예전 미국 금리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닌데 확률이 좀 낮죠. 그래도 지금 당장 이제 이란 전쟁이 해결이 되고 유가가 빨리 안정을 찾고 그러면 연준의 새로운 의장이 이제 취임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손잡고 1.75%대까지 이제 금리를 막 낮춘다. 예.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좋은 상황만 가정을 한다면은 또 극적인 반전을 또 이루지 못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때도 그랬어요. 어, 그 계속해서 그 이제 뭐 이 하락이 있다 보니까 23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상승이 이제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상승에 대한 어떤 그 관념이 계속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념대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이 몇 년 지속이 되면은 계속 하락할 거야 이렇게 되고, 상승이 지속되다 보면 계속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쏠리기 때문에. 예. 근데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있냐 없냐가 좀 지금 가장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7%대 금리랑 만약에 이게 1.7%대까지 내려가게 되면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 특히 이제 부동산 이 업자들, 음,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 좋긴 한데 결국에는 물가를 자극하게 될 거예요, 또. 음.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이 물가 때문에 좀 어렵고,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그 순간은 좋지만 이게 최종 금리라는 거죠.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물가가 자극이 되면 또 금리를 올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미래에는 주가가 올라가도 고점이 나타나고, 예, 참 별로 한번 그러니까 이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올라가도 떨어질 것이고, 여기서 못 올라가도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